네, 오늘의 키워드 통신입니다. 자, 이젠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이죠. 관련 로드맵 열어볼게요. 종목 3가지 눈에 띄네요. KT, 에지유 플러스, SK텔레콤 3대 이동통신 종목들 다 들어와 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대란, 영업정지, 스마트폰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주 최근 들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는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 통신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정책 이슈로 좀 힘들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배당 이슈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해 하반기 배당 매력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점 남겨주셨는데요. 네이버 트렌드를 통해서요. 호감도 살펴보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이버 트렌드입니다. SK텔레콤, LGU 플러스, KT 세 종목인데요. 이 전체적인 검색 수는 줄었지만 최근 통신 대란으로 인해서 조금씩 검색어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보조금 대란, 2.11 대란이었나요? 그때 10만 명이 단 하루 만에 이동을 했다, 번호 이동을 했다. 그 이후부터 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최근 제재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방통위의 말을 이렇게도 안 듣는 건지 통신업체들이 좀 쫓길 정도로 지나치게 과열됐다라는 느낌 받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 끌어오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돈이 되는 것만큼 만약에 그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되면 안 할 텐데 제재를 받아봐야 그 제재의 효과 자체가 그 기간만 지나면 다시 또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기준도 없이 보조금 전체 그 법 흐름을 폐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지금 방통위가 계속 이렇게 규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잉 규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법부터 정비해 놓고 다시 조금 가는 게 좋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쨌든 이들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누구는 공짜로 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 못한다. 소위도 통과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주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영업규제, 영업정지를 시킬 거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비교적 강하게 한 달 이상의 그 영업정지를 맞은 적이 있었죠. 네. 그런 규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통신업종의 2가지 이슈는 지금 보조금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거냐. 두 번째는 영업정지를 맞게 된다면 과연 그 피해가 주가 기준으로 혹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얼마나 갈 거냐. 그러면 영업정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들이 마케팅비를 덜 쓰게 된다면 과연 그로 인해서 얻는 효익은 어느 정도이냐. 이런 다각도의 이슈를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법안이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도 간단히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단톡법은 한마디로 그겁니다. 넌 보조금 100만 원 받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았어. 그걸 없애겠다라는 거죠. 1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플러스면 우리가 이제 퉁쳐서 50만 원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단말기와 관련된 보조금을 제조사도 공시하고 유통사도 공시하고 통신사도 공시해서 이제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하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가격을 오픈해서 이제 공정하게 한번 거래해보자라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정부 규제를 오히려 이런 마케팅비 감소로 수익 개선이 있을 것이다. 오히려 비중 확대해보자라는 리포트들도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떨어질 규제가 과연 영업정지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떨어지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부를 포함해서 방통위까지도 전부 지금 위상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 번 규제했고 규제한다고 립서비스까지 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1개월 규제로 끝난다면 다시 또 그 이후에 또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이제 미래부의 규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과연 제대로 반영했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관련 법안을 좀 정제하는 것부터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규제를 만약에 2달, 3달 정도로 진짜 초강도로 맞는다면 그 해당 종목은 굉장히 주가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핵심 포인트는 과연 규제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나오느냐 그리고 추가적인 벌금이라든지 강도가 과거 대비해서 강력하게 세질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거냐 이 정도에 달려 있고요. 일단 규제가 나온다면 그 규제에 해당하는 종목은 주가 기준으로는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이슈로 인해서 서로 통신사들끼리의 어떤 과도한 마케팅
그리고 과도한 보조금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면 이건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규제 강도 등 이 정부의 움직임 잘 살펴보면서 저희가 대응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KT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배당 매력도 지난해 연말 좀 낮아진 상황이었고요. 수장 교체도 있었습니다. 연말에 다시 배당 매력이라던가 이런 게 회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장 교체에 따른 효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황창규 회장이 아무리 훌륭한 CEO라고 하더라도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다시 성장 가도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창규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니만큼 KT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좀 매력이 없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한 12거래 가까이 통신업종이 하락하다가요. 어제 오늘 조금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세에서 통신업종 말씀하셨던 거를 근거로 삼았을 때 투자 매력도 있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크게 활약을 했던 네. LGU 플러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SK텔레콤과 KT의 매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분명히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는 유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네. 그 부분이 향후 여러 가지 사업과의 컨버전스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현재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 만약에 이제 세게 그 강도, 그 정부의 규제 강도를 맞는다면 주가는 빠지겠지만 그때를 이용해서 산다면 하반기의 배당 매력이라든지 실적 회복 매력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네. 저는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시에 특히 규제로 인해서 조정 시에는 이들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요. 사실 최근에 또 사물 인터넷이 관심권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도 움직이고요. 또 일각에서는요, 사물 인터넷의 장기적인 수혜를 SK텔레콤이나 KT 등 통신주가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또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망을 이용합니다. 와이파이 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NFC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신주에 돌아가는 수혜는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기간 통신이거든요. 이 기기간 통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통신주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까지 확대되는 뭐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신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이 마케팅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는 통신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재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 매력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네요. 오늘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 자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